예, 회장님의 이상한 도피. 검찰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 수사를 하면서요. 경기도와 쌍방울의 유착 관계에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성태 전 회장이 있는데요. 지난 5월 정권 교체기에 해외로 나가서 지금은 적색 수배까지 내려진 상태인데 그의 도피 생활이 참 수상합니다. 쌍방울그룹 실소유주인 김성태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지금 이분은 태국으로 도피 중이죠. 명확하게 지금 현재 어디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만 태국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론에는 동아일보는 김성태 회장이 태국에서 호화 도피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실제로 쌍방울 임직원들이 음식을 전달하고 이런 부분에 일정 부분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어서 사실 그런 부분들은 도피하고 있는 범죄자에게 국내에서 그런 조력이 있는 부분들은 국내의 큰 실정법 위반이기 때문이고 사법 질서를 우롱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강력하게 조치를 할 것이라는 정도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표 관련 쌍방울 수사도 집중을 해야 되겠지만 이화영 전 부지사 건도. 근데 이 부분도 중요해요. 구자영처죠. 네. 사실 지난 5월에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정보가 유출된 다음에 해외로 도피를 했다. 근데 최근에 태국에서 베트남으로 이동한 걸로 알려졌다. 이렇게 뭐 동해번쩍 서해번쩍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잠재적인 어떤 이제 피의자, 범죄자를 수사를 할 때 수사 당국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출국 금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도망가 버리면 이제 그 사람을 잡아서 이렇게 죄를 추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출국 금지를 시키는데 수사 그 과정에 있었는데 누군가의 어떤 이 뭐 제보인지 아니면은 그 연락을 받고 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이렇게 출국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출국했다는 것 자체부터 이제 석연치 않은데 그 이후에 지금 이제 도피를 지금 몇 달째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태국에 머무르면서 뭐 이렇게 그 이제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근에는 다시 태국에서 이제 인접 국가인 이제 베트남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육로로 갔나 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권은 무효화됐기 때문에 비행기나 어떤 배를 이용해서 다른 나라로 이동할 수단은 없습니다. 그런데 동남아시아의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이 국가와 이 국경선이 굉장히 넓습니다. 예. 그러니까 베트남의 경우에는 뭐 한 2,500km 정도 되고 이제 험준한 산악 지형이기 때문에 육로를 통해서 이 국경을 넘을 수 있는 이제 루트가 다양한데 뭐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태국에 머무는 걸로 알려졌던 김성태 회장이 지금 현재는 이렇게 베트남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장현주 변호사님, 저는 오늘 이 보도를 보고 제일 놀랐는데 한식 공수했다 혹은 뭐 지인들 불러서 같이 만남도 가졌다 이 얘기까지는 제가 전해드렸었는데 해외로 업소 여성을 호출해서 글쎄요 거초를 보내라고 지시했다. 이게 좀 말이 되는 도피 생활입니까? 사실 뭐 이상한 도피를 넘어서 이제 황제 도피를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들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말씀하신 주신 것처럼 고급 유흥업소 여성들을 해외로 보내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쌍방울의 회사 돈으로 그 여성을 비행기를 무려 1등석을 태워서 태국에 2번, 싱가포르에 1번 그리고 보냈고 그리고 수고비까지 따로 챙겨줬다는 겁니다. 예. 만약에 이 부분이 사실로 드러난다고 하면 당연히 이 돈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또 다시 성립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관련해서 뭐 한국에서 그 한식들을 공수해서 먹는다든지 이렇게 뭐 범죄자가 도피하는 상황으로 보기 어려운 좀 황제 도피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들인데 이 부분도 파악을 해서 범법 행위가 있다고 한다면 엄벌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엄벌을 하려면 국내로 불러드려야 되는데 그 작업이 좀 쉽지 않은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인터폴에 적색 수배가 돼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요. 그것은 신원 확인이 되는 곳에서 신원이 확인을 만약에 했을 경우에 나라에 통보를 해주는 절차이기 때문에 지금 여권도 무효화된 상태이고 이 김성태 전 회장이 만약에 육로로 계속해서 이동한다고 한다면 지금 검거하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차라리 태국이나 베트남 같은 정부에다가 좀 협조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쌍방울의 실질적인 실소유주 아니냐 김성태 전 회장 이런 지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 민주당 내부에서 조웅천 의원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최초에 사회이사로 있다가 다시 평화부지사로 갔어요. 평화부지사로 가서는 또 2018년 지방선거 때 선대본부장을 했었죠. 그러니까 쌍방울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의 2018년 선거 그 사이를 이어주는 중간 매개체 2018년도에는 선거법 위반 변호사 대납 사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모든 이슈들의 중간 매개가 사실은 이화영 전 부지사
이현정 의원님, 이재명 대표는 대선 기간 동안 쌍방울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었는데 이 중간에 최근에 구속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있다. 이거를 검사 출신인 조홍천 의원이 얘기했다. 뭐 의미가 간단치는 않습니다. 그렇죠. 뭐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사건 관계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는 이해찬 전 대표의 측근으로도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해찬 전 대표는 사실 민주당의 좌장격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사실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이해찬 전 대표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고리, 그다음에 이화영 부지사가 당시에 변호사비 대납에 실제로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은 가능성, 또 이해찬 전 대표의 조직이었던 광장이라고 있습니다. 이 조직이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정황들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조홍천 의원 입장에서는 매개고리 역할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박비서관님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시각 혹은 뭐 여러 의혹의 시각은 변호사비 대납 문제도 있고 대북 사업 관련 우회로 쌍방울을 지원한 거 아니냐. 이화영 전 부지사는 차명 주식도 갖고 있었다는 의혹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들여다보면 뭔가 있을 것이다. 그 민주당 내부에서 한 얘기거든요. 네, 뭔가 있을 것이다는 뭐 조홍천 의원님 의견이시기도 하지만 어쨌든 검찰 수사 역시도 목적성을 가지고 어느 정도 수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계속 그동안 제기가 되어 왔었죠. 예. 그리고 사실 저는 근데 아직은 좀 속단하게 이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화영 부지사와 쌍방울 간의 연결고리 그리고 범죄 혐의 같은 부분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법인카드 의혹은 어느 정도 소명이 그렇죠. 됐으니까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 이제 이화영 부지사의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법적인 부분까지 확언하는 것이 될 것이냐, 저는 이건 좀 다른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박성호 비서관님 말씀은 어찌됐건 이 부분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 올라가서 윗선인 이재명 대표까지는 가다 않을 것이다라는 게 민주당 대체적인 생각인 겁니까?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볼 만한 증거가 아직 없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일단 실소유주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이상한 도피 얘기와 함께 이재명 대표의 관련 의혹까지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